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양천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몇 달 있으면 결혼 2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남편과 함께 평범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결혼하고 6개월 정도는 여기 사연 보내시는 분들만큼 황당한 일들을 겪었어요. 그 원인은 시어머니였고요. 저희 부부를 자기 돈줄 취급하면서도 저한테 함부로 굴던 시어머니였는데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남들 앞에서 무시하더니 친정이 돈 있다는 걸 알게 되자 갑자기 태세 전환하며 저 모르게 뒤에서 별짓 다 했더라고요. 그걸 알고 어찌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지금은 시어머니와 손절하고 살며 안정을 찾았는데요. 그럼 저의 막장 시어머니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희 시어머니는 엄밀히 말하면 큰어머니예요. 남편 어릴 적에 부모님들이 일하시던 시장에서 큰 불이나 부모님이 한꺼번에 돌아가시고 남편 혼자 남겨졌다는군요. 그런 남편을 딸만 둘 있던 큰 집에서 양자로 들었다고 하네요.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양부모님이 됐던 거죠. 시어머니는 남편을 아들로 키우는 걸 못마땅해 하고 처음에는 심하게 반대도 했다고 해요. 결국 남편의 할아버지께서 양자로 키우는 대신 땅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그제야 받아들였대요. 처음부터 애정이 있어서 남편을 키웠던 게 아니라 그런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앞에서는 남편한테 잘해주는 척하고 아무도 없을 때에는 옆에 오지도 못하게 했다는군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결혼을 하실 때 시어머니는 뭐든 최고급에 남들 안 쓰는 것만 좋아해서 시아버지도 그 문제로 시어머니와 많이 싸웠다고 해요. 남편의 누나들, 그러니까 시누이들도 우리 엄마는 좀 심하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군요.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시누이들은 둘 다 결혼 전까지 남편을 정말 귀여워해줬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누나들도 결혼을 하고 해외에서 살게 되어 남편은 집에서 늘 외로움을 느꼈다고 하네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고등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쓰는 걸 보고 시어머니가 남편을 구박하는 걸 어느 정도 눈치채셨다고 해요. 이건 남편이 해준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직접 용돈을 주고 생활비도 철저하게 관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난리가 나서 가출도 하고 한바탕 집안을 뒤집어 엎었다고 해요. 그 일로 시아버지는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쓰러지셔서 한동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다네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제대로 관리 못한 시어머니는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남편이 대학 졸업해서 돈을 벌게 되자 갑자기 상냥하게 굴며 들러붙었대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싫었지만 그래도 자기를 키워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하고 계속 보살펴 드렸고요.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생활 전반적인 걸 다 지원해 드렸다고 했어요. 저와 남편은 회사 선후배로 만나서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 연애를 하다가 결혼할 즈음에 커플인 걸 공개했어요. 회사 내에서 사귀는 게 알려지면 이러쿵저러쿵 뒷말이 많거든요. 저희가 처음 사귈 때에는 결혼까지 가게 될 줄 몰라서 더 비밀로 하려던 것도 있었어요. 저한테 프로포즈 하기 전에 남편은 정말 많이 망설였다고 해요. 실제로 남편이 저에게 결혼하고 싶다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이영아, 너도 알지? 우리 어머니 어떤지. 내가 얘기 많이 했잖아.
나 정말 미영이 너랑 결혼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걸려서 너한테 어떻게 하실지 감도 안 잡힌다. 뭘 걱정하는지는 알겠어. 근데 그 걱정보다 나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잖아. 나는 그 마음이면 돼.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내가 오빠 마음고생해도 위로받게 해줄게. 어때? 좋지? 저희 말에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 부둥켜 안고 같이 울었네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면 정확히 2주 만에 전화를 해서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그 돈 갖고 한 달을 어떻게 사냐는 둥 별별 우는 소리를 다 해가며 남편한테 계속 돈을 뜯어내고는 했어요. 저도 그런 통화를 하는 걸 실제로 들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제가 결혼하자고 한 걸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내가 무슨 복으로 미영이 너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나 모르겠다. 무슨 복이라니. 오빠가 더 좋은 사람이야. 내가 뭐 아무나 하고 결혼하겠다고 할까봐? 우리 재미있게 잘 살자. 고마워 미영아. 내가 진짜 잘할게. 정말 잘할게. 정말 잘하겠다면서 부담은 갖지 마 오빠. 지금처럼만 해줘도 나는 충분해. 오빠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우며 결혼을 약속했고 바로 날짜를 정해 양쪽 집에 인사를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 인상도 좋고 몸놀림도 부지런하다며 좋아하셨어요. 부모님은 집안 사정보다도 사람을 먼저 봐주셔서 제가 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집에 인사를 가게 됐는데요. 남편은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시댁의 어른이고 원래는 큰어머니여도 남편 어머니가 되어주신 분이니 과일하고 한우를 사서 인사를 갔어요.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듣던 대로 화려한 사람이더군요. 집에서 만나는 건데도 목에 비싼 스카프까지 두르고 완벽하게 명품으로 차려입고 있더라고요. 정말이지 그럼에도 왜 그렇게 촌스럽던지 기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전부 명품인데도 윗옷과 아래옷이 각자 따로 노는 느낌에 색 매치도 하나도 맞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어찌나 표정은 도도하던지 저를 정말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아가씨네 집은 어디야? 강남? 강북? 부모님 말씀하시는 거면 지방에 계세요. 그러자 시어머니 눈빛은 더 싸늘해져서는 저를 노려봤어요. 지방? 지방이라니 무슨 일 하시는데? 지금 특별히 하시는 일은 없고 바닷가 보이는 데에 아담하게 집 짓고 소일거리하며 사세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연금이 있다 치고 다른 수입 있어? 어머니, 왜 그런 것까지 물어보고 그러세요? 저희는 그냥 결혼한다고 보고만 드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이게 왜 쓸데없는 얘기야? 결혼했는데 처가가 못 살아서 네 돈 쓰게 되면 그게 뭐니? 혹을 떼도 모자랄 판인데 혹을 붙이는 꼴이 되는 거잖냐? 그런 결혼을 뭐하러 해? 누가 혹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미영이 부모님, 저희한테 신세 지실 분들 아니에요. 설령 그렇다 한들 저는 자식된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않고요. 어머니한테 누가 제 혹이라고 하면 좋으시겠어요? 뭐가 어쩌고 첫째? 너, 내가 네 혹이라는 거야? 말 다 했어? 시어머니와의 인사는 이렇게 안 좋은 분위기로 끝났지만 남편은 처음부터 허락받으려고 간 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지방에 가 계신 건 원래 아빠 집안이 그쪽이라서 아빠가 나이 들면 거기서 몇 년이라도 살고 싶다고
전부터 말씀하셔서 엄마가 소원 들어준다고 내려가 계신 거였어요. 부모님 살던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저희가 결혼하고 나면 그 아파트로 들어올지 아니면 그 아파트를 팔고 다른 집을 구해서 올지 고민 중이셨고요. 남편은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시어머니한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처가 사정 자세히 알면 또 뭘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래. 그냥 지방에 계시다고 하고 뭐라고 하셔도 장인어른 뭐 하시는지 말은 하지 말자.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어머니라며 존댓말을 쓰는 건 처음부터 남편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순전히 재산을 받으려고 집에 들인 티가 팍팍 났기 때문에 정이 안 가서라더군요. 시어머니도 남편이 어쩌다 반말을 쓰면 버릇없다며 혼을 냈다고 해요. 이러니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정이 별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 생활을 돌봐주고 있는 게 대단했죠. 저희가 결혼 준비를 진행하기 시작할 즈음에 시어머니는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불러냈어요. 예, 니네가 아무리 간소한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해도 나는 작은 집 아들 데려다가 이만큼 키워서 번듯한 직장인 만든 값은 받아야겠다. 내 말이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은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다. 아무리 네 부모가 시골에서 근근히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나 이대로 공들여 키운 양아들 보낼 수는 없어. 나 어디서도 이런 대접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이야. 친정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고 다들 금이야 오기야 했는데 아들 보내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니? 이건 사돈이 별 볼 일 없으면 며느리라도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너도 눈치는 꽝인 것 같구나. 그래서 말인데 너 웨딩드레스 하는데 알아보니까 다른 옷들도 맞출 수 있다고 하더라. 나 거기서 니네 하객 인사할 때 입을 드레스 하나 해다오. 그리고 상훈이가 너한테 진짜 비싼 가방 사주더라. 마침 내가 상훈이 집 들이닥쳐서 알게 됐지 뭐냐. 하마터면 그런 것도 모를 뻔했어. 네가 나한테 거기 가방도 하나 사줘야겠다. 그 브랜드에서 제일 비싼 걸로 해라. 나 아들 장가 보내는 어머니 대접은 받을만 하다고 생각해. 아무리 친엄마가 아니어도 그렇지 나를 이렇게 홀대하면 못 참는다. 니네 부모 찾아가서 이 결혼 못한다고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님 나 네가 우리 상은이 앞으로 돼 있는 그 재산 탐나서 결혼하는 거라고 친척들한테 다 소문낼 거다. 우리 딸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거야. 너 신우가 더 무서운 거 모르지? 어디 한번 당해보라고. 저는 이미 남편의 누나들하고 전화통화를 다 했고 그분들은 저한테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해 주셨어요. 저희한테 선물도 보내주신다고 했고 한 분은 결혼식에 못 오지만 다른 한 분은 오신다고 했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게 분명하더군요. 그만큼 자기 딸들하고도 교류가 거의 없는 거였죠. 어머니, 제가 오빠 재산 때문에 결혼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저랑 오빠는 정말 서로를 신뢰해서 결혼하는 거고요. 저도 어머니한테 저 힘 닿는 대로 뭐라도 해드리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하객 인사 때 양가 어른들은 대부분 한복 입으시잖아요. 드레스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가방도 가격이 제 여력이 되지 않으면 그보다 조금 낮은 걸로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건 양해 부탁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정중히 인사하며 일어나는데 시어머니는 제 얼굴에 컵에 있던 물을 확 뿌리더라고요. 정말이지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을 직접 겪으니
어안이 벙벙하고 이게 꿈인가 싶어 말이 안 나오더군요. 너, 내가 우스워? 내가 상훈이 친엄마 아니라고 이러는 거지? 친엄마는 아니어도 내가 걔 큰엄마야. 양엄마이기도 하고. 근데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업신여겨? 너 이럴 거면 상훈이랑 당장 헤어져. 이 결혼 못한다고. 진짜 어디서 이렇게 싸가지 없는 게 우리 집안에 들어오겠다고 거들먹거리는 건지 원. 부모가 돈이 없으니 딸까지 천박하게 키웠나? 니네 부모는 너한테 뭘 가르친 거야? 어른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못 배웠어? 못돼 처먹은 것 같으니라고. 시어머니는 카페 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저를 망신을 줬고 결국 직원이 경찰을 부를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고 나서야 카페를 떠났어요.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저와 같은 부서 사람이 있었는데요. 카페에서는 모르는 척 자리를 비켜주던 그 사람은 회사에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최미영 씨, 아까 그 사람 윤상훈 팀장 어머니 맞지? 나 윤 팀장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아는데 그 어머니 장난 아니다. 이대로 결혼해도 괜찮겠어? 아무리 내가 남이라지만 너무 걱정스러워서 그래.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선배. 근데 괜찮아요. 저 모르고 결혼하는 거 아니고 저도 다 대책이 있거든요. 제가 잘 설명을 했지만 그분은 정말 걱정이 됐는지 결국 그날 있었던 일을 남편한테 말했고 남편은 화가 단단히 났어요. 내가 진짜 어머니 무슨 사고 칠지 조마조마하기는 했는데 선을 넘어도 너무 넘으셨네. 미영아, 어머니가 그러는 거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 나한테도 다 말하고 어머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 나 너랑 결혼하는 거 어머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심술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난 어머니가 너 손끝 하나 못 대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 생기면 혼자 넘기지 말고 꼭 얘기해. 나랑 어머니 사이 걱정하는 거라면 그럴 거 없어. 그럴 만큼 돈독한 사이 아니니까. 알았지? 많이 놀랐지? 스트레스로 힘든 건 아니야? 잠은 잘 자고. 괜찮아. 뭘 그 정도로 잠을 못 자고 그러겠어. 나 멘탈 튼튼해. 걱정하지 마. 아무렇지도 않아. 사실은 좀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기는 했지만 그런 걸로 남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증상이기도 했으니깐요. 남편은 저한테 시어머니가 이상한 짓을 하면 절대 혼자 참지 말라고 저한테 몇 번이고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시어머니는 저한테 자기가 좀 과했다며 혹시 불쾌했다면 유감이라는 묘한 문자를 보냈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그날 당장 본가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이상 생활비 지원을 안 할 거라며 난리를 쳤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른 친척분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그 친척분도 시어머니 성격 이상한 거 알아서 한마디 하러 왔다가 남편과 시어머니가 싸우는 걸 봤다고 했어요. 남편이 돈을 안 준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상견례 때에도 비교적 얌전하게 차려입고 와서 저희 부모님한테도 형식적인 예의는 지켰어요. 물론 깔보는 듯한 눈초리로 쳐다보며 부모님 차림새까지 일일이 훑어보기는 했지만요. 그리고 조용히 잘 지나가나 싶었는데 결혼을 며칠 앞두고서 다시 저를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 잘 들어. 상훈이가 나한테 주는 돈은 절대 간섭하지 마. 네가 상훈이랑 결혼한다고 상훈이 지갑까지
네 것처럼 쥐고 흔들지 말라는 뜻이야. 만약에 상훈이가 나한테 주는 돈이 줄거나 이상한 낌새 보인다 치자. 나 그 길로 네 부모 찾아가서 집안 쑥대밭 만들 테니까 그렇게 하라. 어디서 없는 집에서 기어들어와서 호흡은 주지 못할 망정 나한테 주는 돈까지 간섭이나 하려 들면 정말 큰 코 다칠 줄 알아. 그리고 너 이참에 너는 나한테 한 달에 얼마씩 줄 건지 말해라. 내가 이 결혼 얼마나 못마땅해 하는지 알지? 그래도 내 손으로 밥 먹어 키운 애인데 남의 집 멀쩡한 자식 데려가면 나한테 도리는 해야지. 100만 원이 힘들면 70만 원이라도 다오. 너 내가 말한 드레스도 안 했고 가방도 안 샀잖아. 나한테 해준 화장품 세트도 국산이잖아. 나 이런 거 써본 적 없어. 가방도 네가 산 것만도 못한 거 해줬고. 그러니까 내가 최소 70만 원씩은 받아야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약속 못하면 내가 결혼식장 깽판 쳐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제가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할게요. 그걸 못 받아들이시고 결혼식에서 뭐 해보시겠다 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설 경호업체 섭외할 거고요.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 할라 치면 바로 내보내게 만들 테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라고 시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망치겠다는 말씀을 서슴없이 하시니 저도 별다른 도리가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저한테 오만 욕을 다 퍼부으며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여태껏 키워줬다는 핑계로 남편한테 빨대 꽂았던 시어머니한테 용돈 같은 거 정말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그렇게 하면 남편을 덜 괴롭힐 것 같아서 저 스스로가 정한 일이었네요. 저는 남편이 결혼을 계기로 시어머니의 성화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롭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그럴 시어머니가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전화를 해서 저희가 뭘 하는지 캐물었어요. 주말이라고 어디 놀러들 다니지 마라. 돈 함부로 쓰지 말라고. 나한테 줄 돈 없다는 애들이 쏟아낼 돈 있는 건 아니지? 니네 어제 뭐 했냐? 니 SNS 보니까 음식 사진 올라왔던데 또 뭐 시켜 먹은 거야? 돈 함부로 쓰지 마. 웬만하면 해먹어. 그런 식으로 돈 쓰면서 나한테 돈 못 보낸다 소리하지 말고 니들이 할 도리 하고 사 먹던지 놀러 가던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그렇게 비싼 음식을 시켜 먹고 그래? 시어머니는 제 SNS를 보고 알았다고 했지만 갸우뚱하더군요. 왜냐하면 SNS에는 그 음식을 어디서 주문했는지 얼마짜리인지는 전혀 올리지 않았고 사진만 올리고 맛있다고 쓴 게 전부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어디 바람이라도 쐬러 가자고 말이라도 꺼내면 바로 전화해서 다니지 말라고 단속하는 것도 이상했어요. 하루는 남편이 퇴근 후에 저더러 저녁 먹으며 이야기 좀 하자고 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우리가 놀러갈 계획을 세울 때마다 아시는 건지 명희 너는 이상하지 않아? 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오고 집에 사람 불러서 이것저것 탐지하는 중이야. 탐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어머니가 우리 집에 무슨 도청 같은 거라도 설치했다는 소리야? 그건 너무 나간 것 같은데 아무려면 어머니가 그런 것까지 했겠어.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여행 계획뿐 아니라 잠깐 교회 가려고 하는 것까지 다 아는 것처럼 바로 전화해서 못 가게 하는데 이거 아니면 답이 안 나와. 뭔가 심어놨다고. 남편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업체에서 나와 조사한 결과 저희 집 벽걸이 TV 근처 콘센트에서 장치를 찾아냈거든요.
저희 결혼하고 딱 한 번 시어머니가 집에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선물이라면서 테이블을 업체 직원이 가져왔었거든요. 그 업체 직원이 장치를 설치했을 수 있겠더라고요. 남편은 장치를 들고서 바로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아무리 자식집이라도 이러는 건 불법이에요. 제가 문제 삼으면 어머니 경찰서 가셔야 된다고요. 어머니, 뭐 때문에 이런 것까지 설치해서 저희를 감시하시는데요? 왜요? 저희가 어디 놀러 가는 게 그렇게 안 입고 오세요? 그래서 이걸로 듣고 있다가 저희 어디 간다고 하면 바로 전화해서 아무 데도 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니 용돈 줄어들까 봐요. 솔직히 니들이 나한테 연락이 없잖아. 늘 내가 먼저 연락하지. 니들이 나한테 제대로 안부 전화라도 하니? 그러니 괘씸해서 내가 니들 뭐하고 사느라 그런지 들어보자 싶었다. 니들이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냐고. 그리고 나한테는 돈 없다고 하면서 둘이서 펑펑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결혼했다고 마누라한테 휘둘릴 것도 걱정되고. 나는 네가 마누라 말만 듣는 상등신 같은 남편은 되지 않았으면 해서 그런 거야.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어머니가 언제부터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셨다고 이러세요? 이거는 범죄예요. 제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는데요.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머니랑 끝이라고요. 아시겠어요? 넌 그게 너 키워준 애미한테 할 소리냐? 내가 아무리 계모라도 그렇지. 범죄라는 둥 가만히 있지 않겠나는 둥 끝이라고 하지를 않나. 힘없고 능력 없으면 키워놓은 자식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 정말 모질고 못됐구나 너희들. 이래서 집안의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되는 건데 네가 쟤 만나고 나서 이상해졌어.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어머니가 심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계속 저희 탓하고 미영이 탓하시면 정말 지금부터 안 볼 수도 있어요. 라며 남편이 핸드폰으로 112를 누르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남편을 붙잡고서 잘못했다며 빌었어요. 저한테도 다시는 무진 소리 안 하겠다고 했고요. 그 난리를 치고 난 후에 시어머니는 한동안 조용하셨어요. 그 사이에 친정 부모님은 서울에 다시 올라올 준비를 하셨는데요.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는 팔고 새 집을 사기로 했는데 엄마가 전에 암 수술했던 게 재발해서 좀 더 일찍 올라와야 했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날짜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날짜보다 빨랐거든요. 보름 정도 먼저 와 계셔야 했기에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저희 집에 모시기로 했어요. 멀쩡히 딸네 집이 있는데 다른 데 계시는 것도 도리가 아니잖아요. 남편은 일부러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부모님을 모셔왔어요.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미안해서 어쩌나 윤서방. 휴가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아닙니다 장모님. 하루쯤 휴가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당연히 제가 모셔와야죠. 마음 편히 생각하세요. 그래야 저희도 편하니까요. 내가 미영이 아빠랑도 얘기했는데 너희 집에 있는 건 너네가 불편해서 안 될 것 같아. 나는 입원하고 니들 아빠는 근처 호텔 잡고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다. 보름 있으면 되는 건데 니들 부담 주면 안 되지? 그래, 나도 그게 좋겠다고 했으니 윤서방 자네도 그렇게 알고 미영이 너도 우리 병원 근처에 내려다오. 제가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입을 뗐어요. 아닙니다 장인어른.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그러지 마세요. 저 부모님한테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자식집이 있는데 왜 호텔 신세를 지세요? 장모님도 힘들지 않으시면 집에서 천천히 다니세요. 병원에서 입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미영이랑 같이 계시는 게 더 좋잖아요.
남편은 진심으로 친정 부모님을 존경하고 있었어요. 오로지 자기 하나 믿어주고 잘해주시는 부모님께 감동했다면서요.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진짜 부모란 이런 거구나. 이런 따뜻함이 있는 거구나. 오랜만에 느꼈어. 나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으로 여기고 정말 잘해드리고 싶어. 저는 남편한테 고맙기도 하고 남편이 가엾기도 했어요. 아무리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부모님이 돼주셨다고는 하지만 친부모 같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제 시어머니가 된 큰어머니는 남편한테 애정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느껴지지 않았으니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도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남편과 함께 하기로 다짐했네요. 친정엄마 항암 치료를 받는 도중에 아파트 이삿날이 되어 저와 남편이 같이 이사를 도왔고 부모님은 무사히 새 아파트에 들어가셨어요. 저는 친정을 오가며 엄마를 돌봐드리고 회사를 다니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죠. 그러는 도중에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제가 용돈을 안 보냈다고 재촉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말투가 예전과 다르게 부드럽더라고요. 예, 많이 바빠서 잊은 것 같아 그러는데 내 용돈 보낼 날이 지났거든. 어떻게 오늘 보낼 수 있겠니? 아, 그랬네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요즘 바빠서 깜빡했어요.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아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는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니까 너무 맘에 두지 말고 그럼 돈 기다리마. 저는 너무 사근사근한 시어머니가 이상해서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알게 됐지만요. 제가 엄마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차를 가지고 친정에 갔는데 친정 아파트 현관에서 시어머니가 나오고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 뒤에 아빠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신이 나서 택시를 타고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아까 보니까 시어머니 다녀가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한테 엄마 아빠 서울로 오시는 거 말씀 안 드렸는데 어떻게 하신 거지? 그러자 엄마는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아끼셨어요. 저도 항암 치료받느라 아픈 엄마한테 계속 묻기도 뭐해서 참았다가 집에 돌아와 아빠한테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어쩔 수 없다는 듯 말씀하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실은 말이다. 사돈이 네가 결혼하고 용돈도 조금 보내고 며느리 노릇을 못한다며 우리 시골집을 수소문해서 찾아오셨더구나. 우리 애들한테 돈 탔으면 안 된다길래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사실 저희 아빠는 탄탄한 중소기업 대표였고 지금은 명예직으로 옮기셔서 스타트업 회사에 투자를 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너 편하라고 사돈한테 한 달에 얼마간씩 보내드렸는데 요즘 자꾸 부동산 투자를 하라고 찾아오시는구나. 아빠는 그러면서 조금 난감한 표정으로 어렵게 말씀하셨어요. 실은 우리가 올라오자마자 찾아와서 자기가 상가를 하나 사고 싶다며 돈을 보태달라고 해서 1억을 해드렸는데 이제는 아예 우리더러 부동산을 사라고 하니 나는 지금 부동산을 사고 싶지도 않고 더는 건물을 늘릴 마음도 없어. 그래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찾아와서 강요를 하니 나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겠다 싶고 너도 알 건 알아야 하지 않나 해서 말하는 거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어요. 갑자기 저한테 친절해진 것도 친정이 잘 사는 걸 알게 돼서 그런 거라는 걸 알고 나니 불쾌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알면 충격이 크겠지만 그렇다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었어요.
벌써 친정 부모님한테 1억이 넘게 가져갔다는 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였고, 잘못하면 친정 부모님하고 시댁하고 무슨 일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너무 어이가 없는지 허탈한 웃음을 짓더니 저녁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설마 그런 일까지 할 줄은 남편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남편은 다음날 아침 저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는 안 되겠다. 결판을 내야겠어. 그리고 저희는 시어머니가 아빠한테 부동산 중개업자를 소개해 주겠다며 나오라고 강요했다는 말을 듣고는 그날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저희를 본 시어머니 얼굴은 사색이 되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기에 왜 네가 있어? 사돈, 혹시 사돈이 애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네, 미영이가 어떻게 눈치를 채고 물어서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저희와 사전에 입을 맞춘 대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얘들은 배짱이 없어서 투자 같은 거 어려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게다가 저를 오해도 잘하고요. 그래서 굳이 비밀로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건만 너무하시네요. 저희 몰래 시골에 찾아가서 돈도 매달 따로 받고 벌써 장인어른한테 1억도 가져가셨으면서 뭐가 오해예요? 어머니, 제가 매달 드리는 생활비에 미영이가 적지 않은 돈 드리는데 우리가 오해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어머니가 결혼 전부터 미영이한테 한 게 있는데 저희가 어머니 말씀을 믿겠어요? 제가 어머니를 몰라요? 그런 식으로 여태껏 장인어른 속이신 거죠? 이제 더는 안 되겠네요. 제가 예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 잊으신 건 아니겠죠? 어머니, 저 어머니랑 인연 끊습니다. 어제 외국에 있는 누나들한테도 미안하다고 다 전화했어요. 오히려 누나들이 미안해하더라고요. 상훈이 너 결혼하고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거냐?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나도 말년에 상가 하나 갖고 있으면 니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궁색하지 않아 좋잖니. 너는 내가 부자가 되는 게 그렇게 싫으냐? 그리고 난 사돈한테도 좋은 일 하라고 이러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 수가 있어? 뭐? 네 누나들도 네 편을 들어? 그년들은 외국 나가서 지혜미 한번 들여다 보지도 않는 것들이야. 여기서 걔들 이야기가 왜 나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하시고요. 저 진짜 이제 어머니 안 봅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집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해서 제가 우리 아이 태어나면 쓰려고 미리 모아둔 적금하고 제 보험 다 해지했어요. 이거 드리는 게 마지막이고요. 이제 저와는 끝내요, 어머니. 나는 정말 좋은 일 하려던 것밖에 없다. 사돈 잘 되라고 투자하시라고 하는 건데 네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1억 가져갔다고 이러는 거냐? 너야말로 이러는 거 네 장인한테 잘 보여서 나중에 재산 타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네 속이 시커머니 나도 그렇게 보이는 거지. 너희가 이런 식이니 나도 사돈 만나는 거 말 안 한 거야. 나는 정말 순수하게 사돈 잘 되기를 바라서 소개하라는 거야. 시어머니 변명을 듣다 못해 제가 나섰어요. 어머니, 저희 다 알아보고 왔어요. 어머니 이거 커미션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시세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저희 아빠한테는 왜 그렇게 비싸게 말씀하신 건데요? 그것부터가 아주 이상하죠. 이 부동산 중개업자도 아주 공사 잘 치기로 소문난 사람이던데요. 법망 요리조리 잘 피해가며 사람들 벗겨먹는다고요. 어떻게 우리 아빠한테 이런 사람을 소개해요? 이거 다 시어머니가 받아가는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어요. 아우, 사돈, 제가 이렇게 오해를 받습니다.
힘들게 아이 키워서 제가 효도도 못 받고 이게 뭡니까? 언제 날 힘들게 키웠어?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오죽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한테 돈 한 푼 안 맡겼을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는 놀라서 울음을 뚝 그쳤어요. 나 당신한테 용돈도 못 받아서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했어. 그걸 보고 아버지가 나한테 몰래 용돈 주셨다고. 당신은 내가 시험을 보는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대학은 붙었는지 아무것도 몰랐잖아. 그래놓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 다 거덜내고는 나한테 들러붙었잖아. 나 여태껏 그런 거 다 참고 넘어갔는데 처가한테까지 들이대고 명예 자꾸 모함하는 거 진짜 못 참겠어. 내가 말했지? 당신하고 끝이라고. 큰어머니, 지금까지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끝냅시다. 앞으로 저랑 미영이도 돈 안 보냅니다. 남편은 단단히 못을 박았고 그 길로 저희 아빠를 모시고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저희를 쳐다보기만 하더군요. 남편은 정말 시어머니 연락처를 다 차단했고 저희 신혼집도 내놓고 이사갈 곳을 알아봤어요. 그뿐 아니라 변호사를 찾아가 호적 정리까지 상담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큰일이 났다는 걸 깨닫고는 저희를 찾아와서 미안하다며 다시 잘해보자고 했지만 남편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 뒤 시어머니가 저희 이사가기 전집 앞에서 행패도 부리고 난리도 쳤지만 저도 남편도 더는 시어머니한테 끌려다닐 수 없다는 생각에 꿈쩍도 하지 않았죠. 결국 저희는 이사를 했고 남편은 호적을 정리했어요. 모든 게 일단락된 날, 저는 남편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고생했어 남편. 우리 이제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아보자. 제 말에 남편은 눈이 그렁그렁 하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어요. 어찌나 짠하던지 제가 더 많이 울어버렸네요.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살게 되었네요. 친정에서도 시어머니 연락을 받지 않았고요. 시어머니는 친척들한테도 냉대를 받으며 혼자 살다가 결국 얼마 전 집을 팔고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가 지원을 끊은 후로도 계속 돈을 펑펑 쓰고 친척들한테 꽤 민폐를 끼쳤다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생전에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겠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랑 제사는 모시기로 했어요.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인 것 같아서요. 지금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태어날 저희 아이를 기다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